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0년도 마지막 사회시험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회로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부터 보실 건데요. 1번이 대칭 삼상 전압이 공급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계기의 지시가 좀 독특하게 나왔네요. 예전에는 그림에다 그냥 줬었는데 전력계 W1의 지시값이 2.84kW 라는 거고요. W2의 지시값은 6kW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 모터가 있을 때 전압계 하나, 전류계 하나 있고 두상의 전력계가 있는 거는 A, B, C 3상의 2대. 이전력계란 얘기죠. 이전력계란 얘기예요. 그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의 역류를 구해라. 그럼 이전력계에서요. 이전력계에서 저희가 아는 게 있죠. 일단은 유효분 전력은 P1 플러스 W로 써드릴까요? 여기서는 지시값이 W로 나왔으니까 유효전력 P가 두 개를 더해라. 이게 전전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PR 값은 루트 3배를 하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래서 2에서 1을 빼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P상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2배의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에 마이너스 W1 곱하기 W2 이게 P상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 번째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P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상에서 논하고 있는 이 P상분 죄송합니다. P상분에 해당하는 거를 쓰겠습니다. 2배의 루트 W1이라고 하는 게 얼마였죠? 2.84. kg니까 그냥 냅둘게요. 2.8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84 곱하기 6 이렇게 하나 써놓고 위에 유효분은 2.84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얘가 0.85 정도가 나온대요. 0.85. 계산해보면 0.85다라고 하는 역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에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이전력계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다 라고 나왔을 때 영상전류를 구하세요. 영상전류 I0씩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3분의 1배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는 거죠. 뭐 정상분이나 역상분처럼 벡터 연산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다이렉트로 그냥 계산할 수가 있어요. 3분의 1배에다가 IA에 해당하는 25 더하기 J의 4 IB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J의 16 플러스 7 더하기 J의 15 계산하는 요령은요. 실수는 실수끼리만 계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끼리 계산해서 3으로 나누고 허수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 16을 빼면 일단 허수만 볼게요. 마이너스 12인데 더하기 15가 되니까 허수는 3이네요. 3하고 약분되면 허수는 1이네. 어쨌든 2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아이고 허수가 1이 돼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실수까지 계산해야 돼요. 동그라미 다 계산을 해서 3으로 나누면 4.67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2번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인데요. 3번은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인 삼상 변압기에서 하나의 변압기 고장에 의해 V 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가 중요한 멘트네요.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비해 약 몇 배냐? 고장 전분의 고장 후니까 이건 뭐예요? 출력비라는 얘기가 되죠. 원래 이 V 결선이라고 하는 PV는 루트 3K라고 하는 크기가 나와요. 한대 변압기 한 대 용량을 K라고 했을 때 이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과 출력비라고 하는 걸 쌤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용률이라고 하는 건 2K 원래 두 대만 쓰면 2K잖아. 한 대가 K니까. 근데 V결선도 두 대긴 한데 출력 자체가 루트 3K가 되니까 이러면 0.86 정도가 나오는 거고 출력비는 고장 전이면 세대니까 3K 고장 후면 루트 3K 해서 0.577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고장 전, 고장 후. 그래서 57.7% 곱하기 100 한 겁니다. 3번도 감사합니다 하는 문제였겠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포정수율에서 직렬 임피던스 같이 병렬 어드미턴스가 Y라고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C래네요. ZC? 이거 Z0로 나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뭐 주는 건 그들 맘이니까. 뭘로 나왔다 하더라도 특성 임피던스면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5번 문제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전압이득의 차원을 가진 정수는 A죠. A. 전압이득 A, 전류이득 D, B는 임피던스 차원, C는 어드미턴스 차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단자 정수가 나왔을 때 V2분의 V1이 A, I1분의 I2가 D, 임피던스니까 B는 I2분의 R은 임피던스 Z 성분이니까 R은 I분의 V에서 I2분의 V1 요게 B, C는 뒤집어서 V2분의 I1 요렇게 되는 거고 D는 I2분의 I1 이렇게 될 거고 A는 V2분의 V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압이득이라고 하는 전압비는 1번 A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6번 문제로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해라. 자, L은 SL 그래서 ES가 될 거고요. R은 그냥 그 자체 SC분의 1이니까 S분의 2가 되겠죠. C 자리에 2분의 1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직렬이니까 E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합성 임피던스에다가 S분의 2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 GS는 ES 플러스 1 더하기 S분의 2분의 ES 플러스 1 곱하기 S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S를 곱하면 ES의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2배의 ES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교재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E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2의 ES 더하기 1은 1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이제 7번으로 넘어가실 건데 7번은 뭐가 나왔죠? 회로의 단자 A, 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를 구하세요. 그림 자체가요. 저항과 전압원이 한 묶음, 두 묶음 여러 개 있을 때 밀만의 정리라는 걸 쓰죠. 일이 아니고요. 쌤 밀이에요. 밀만의 정리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틀렸네.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는요. 저희가 이런 형태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일 때만. 그래서 V라고 하는 전위를 구하는 건데 V는 IG잖아요. 근데 병렬 묶음이니까 어드민턴스 분의 I로 구하겠다는 게 기본 폼이죠. 근데 묶음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어드미턴스를 두 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Y1 더하기 Y2 분의 I1 더하기 I2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요 식에 따라서 Y1은 G1분의 1, Y2는 G2분의 1, 그럼 I1은 G1분의 V1, I2는 G2분의 V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1이라고 하는 걸 요거 3옴이라고 보고 분의 1, G2라고 하는 거 6분의 1, G1 3분의 V9 더하기 6분의 12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10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된다. 밀만의 정리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그래도 자주 나왔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거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8번 문항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의 순시치 전압이 나와 있고요. 제5고조파 전류의 시력값의 크기를 구하려. 그나마 다행인 게 직류분과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 중에서 5고조파 전류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G5분의 V5로 계산할 거다라고 식을 세우시고 G5라는 식이 R하고 오메가 L이 뭐예요? 직렬 회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인데 5의 오메가 L분의 V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이라는 저항에다가 얼마를 4를 더하기 J의 오메가 L이 1이니까 5가 될 거고 여기 V5는 40이 아니라 40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2로. 그래서 계산기 누르실 때는요. 루트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루트 2분의 40이다 이렇게 누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4.4라는 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4.4, 1번이 정답이 되죠. 이걸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오고조파만 구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고마운 문제가 되는 거죠. 9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 자, 피스톤 브릿지 평형이 되려면 저희가 대각선으로 곱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어쨌든 대각선으로 곱해야 되는 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전이차가 등전이가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항의 단위여야 돼요. 임피던스의 단위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부분인 R1하고 R2는 어차피 저항 크기니까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러나 C하고 L은 헨리, C는 페럿이니까 그냥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로 바꾸면 어차피 J는 필요 없으니까 L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J의 XL에서 J의 오메가 L 이렇게 곱하면 되고 여기는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약분해 갖고 R1 곱하기 R2가 반드시 C분의 L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냥 CL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L은 상관없어요 사실상. L은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C는 분수식으로 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다 L에 대해서 정의했으니까 따라서 L은 R1 곱하기 R2 곱하기 C와 같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번을 체크하면 9번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식, 이거 서비스 준 건가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줬죠? N차램프 함수를 줬으니까 라플라스 변환함수 대수함수 fs는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기본 공식 알고 계시죠? 그래서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 3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풀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풀려고 했던 20년 마지막 회차 문제들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요. 많이들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